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국가의 부름에 한 번의 거절도 없이 묵묵히 소집에 참여해 무거운 주장 완장의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소집될 때마다 감독이 바뀌고 있네요.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이야기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다음 달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에 나설 축구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축구대표팀은 임시 감독으로 임명된 김도훈 감독 체제 아래서 운영될 예정이며 6월 6일 싱가포르 원정과 6월 11일 중국과의 홈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임시 감독인 김도훈 감독은 이번에 무려 7명의 새 얼굴을 발탁했는데요. 이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대한민국 대표팀 수비의 핵심인 바이에른 미넨의 김민재 선수는 리그에서 당한 왼쪽 발목 부상 여파로 소집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전 원톱 공격수로 활약하던 미트윌란의 조규성 선수는 역시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어 이번 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이들을 대신해서 신규 발탁한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중 잉글랜드 챔피언십 스토크시티에서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배준호 선수 외에도 김민재와 조규성 대신 발탁된 하창래 선수와 오세훈 선수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일본에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각각 제1리그에서 주전으로 좋은 활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 축구팬들 사이에선 두 선수 모두 이미 인지도가 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대한민국 대표팀에 첫 발탁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축구팬들의 몇 가지 댓글을 모아봤습니다. 하창래 선수는 단련된 피지컬을 바탕으로 견실한 수비를 하는 타입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를 선택한 것은 꽤 나이스한 선택이라고 생각되네요. 우리 나고야에는 야구 말고도 축구팀도 있다. 하창래가 한국 대표로 들어간 것은 우리 지역 축구팀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다. 비록 나고야 축구팀에서 일본 대표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그만큼 하창래에 대한 기대는 높을 것 같다. 도쿄 마치다의 자랑 오세훈 선수. 키가 클 뿐만 아니라 수비도 성실히 해주고 굉장히 현대적인 센터포워드라고 생각합니다. 2단계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는 한국은 현명하네. 오세훈 같은 키 큰 공격수는 일본에는 없기 때문에 부럽네. 일본의 장신 공격수는 모두 뻗어버렸기 때문에 고민이 깊다. 실제로 오세훈 선수의 경우 리그 득점 공동 4위에 있으며 팀 내 최다 득점자로 맹활약하고 있으며 하창래 선수의 경우 부상으로 제외된 경기 외에 대부분의 경기에서 풀타임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대표팀에서도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편 오세훈과 하창래 덕분에 한국 국대 라인업에 관심을 가진 일본 축구팬들이 하나같이 의문점을 가진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흥민 선수가 명단에 또 포함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독의 이름이 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일본 축구팬들이 의문점을 가진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손흥민 선수의 살인 스케줄인데요. 현재 손흥민 선수는 이번 프리미어리그가 끝나자마자 호주에서 뉴캐슬과의 친선전을 마치고 친선전을 보내자마자 또다시 어매치에 소집되는 혹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스케줄에 일본 축구팬들이 유독 집착하는 이유는 물론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월드클래스인 것도 있지만 바로 7월에 토트넘이 일본 투어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손흥민 선수의 일본 방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일본 축구팬들은 혹시라도 이번 어매치로 인하여 손흥민 선수가 다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나 중국과 같은 팀은 손흥민이 없어도 이길 수 있지 않나며 이번에는 손흥민을 좀 쉬게 하는 게 어떻냐며 다음과 같은 댓글들을 남겼는데요. 싱가포르와 중국이 상대라면 굳이 소니가 없어도 이길 수 있지 않나요? 대표팀이 되었을 때 부상을 안고 있어도 1군을 억지로 내는 습관은 바꾸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한국은 U23에도 해외파가 몇 명 있고 U20에도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젊은 선수를 기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미 혹사당했어요. 그래도 꾸준히 활약한 것은 훌륭하지만 굳이 대표팀에서 이렇게까지 활약해야 할까요? 캡틴으로서 입장이 어려운 건 알겠지만 이번에는 대표팀에서 벗어나 쉬는 것도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6월에 두 경기가 최종 예선에서 그다지 중요한 경기도 아닐 텐데 2차 예선에선 후보로 경기에도 충분히 여유 있지 않을까. 어떤 선수라도 클럽이 우선시 된다고 생각한다. 혹사가 문제라면 대표팀에서 좀 쉬는 게 어떨까. 아니 손흥민은 좀 쉬게 해줘. 예선 돌파는 어떻게든 하겠지. 김민재는 부상으로 쉴 테고 이강인은 100% 선발로는 안 뛰잖아. 손흥민을 포함한 유럽파를 굳이 부를 필요가 있을까. 예선 돌파가 거의 결정된 거라면 국내파의 발굴에 힘쓸 좋은 기회일 텐데 말이야. 중국과 싱가포르의 경기에는 손흥민을 쓰지 않아도 지진 않겠지. 유럽파 제외하고 국내파로도 충분해. 한국은 손흥민 의존도가 너무 심해. 손흥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해. 일본 축구팬들의 말대로 대한민국은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최종 예선으로의 진출이 확정되게 됩니다. 다만 일본 축구팬들이 한 가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3차 예선에서 톱시드를 차지하려면 대한민국이 중국과 싱가포르를 승리해야 자력으로 톱시드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만약 톱시드를 차지하지 못하면 3차 예선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일본이나 이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2번이나 임시 감독을 선임한 사례를 보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임시 감독을 2번이나 선임한 사례가 일반적으로 거의 없다시피 한 데다 임시 감독으로 선임된 황선홍 감독이나 김도훈 감독 모두 제1리그에서 활동한 적이 있어 일본의 올드 축구 팬들에게 비교적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황선홍이 한국의 감독인 줄 알고 있던 일본의 축구 팬들은 당황하며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는데요. 김도훈 씨로 감독이 바뀐 건가? 고액 연봉의 해외파 감독을 선임하진 않았네. 황선홍 씨는 올림픽 예선에서 떨어져서 감독이 되기 부담스러웠던 것 같은데 김도훈 씨면 그래도 임시 감독으로 괜찮지 않을까? 그 코리안 폭격기라는 별명이 있던 김도훈 씨인가? 일본도 그렇지만 우수한 감독을 단돈 30억 원에 데려오는 건 무리였지. 국내 감독으로밖에 갈 수 없었을 거야. 황선홍이 정식 감독으로 승격된 줄 알았는데 예선 탈락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인가? 클린스만 소동으로 시작한 혼돈에 한층 더 박차를 더하는 느낌이네. 이 팀 최종 예선까지 감독을 구할 순 있을까? 임시 감독 말고 그냥 다음 월드컵까지 해달라고 해. 어차피 한국은 손흥민한테 부탁하는 축구밖에 못하잖아. 김도훈 씨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축구협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닐까? 결국 한국의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아무도 한국의 감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베트남의 감독이었던 사람이 있지 않나? 그 사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본 축구 팬들의 의견과는 별개로 임시 감독 체제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현대 축구에서의 감독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선수 개인의 역량보다 감독의 전술과 코치의 체계적인 훈련과 같은 시스템이 경기에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후보군으로 알려졌던 모든 해외파 감독들의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감독 선임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레전드인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 제안을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해외 감독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수풀은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지만 반대로 감독의 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축구, 과연 어떤 감독이 부임해서 위기의 한국 축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찰진TV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